뭐 10년이 지나도 제자리에 있는 사람과 어깨 탑에 있는 사람, 첫 번째로 전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인터뷰하고 나서 채용됐을 때 이게 내 잡 디스크립션 상에 있는 역할인데 난 이건 안 할래요. 이건 내가 미리 노티받지 못한 부분이에요 라고 쳐낸 부분들이 있거든요. 좀 근시안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떤 성장 마인드셋과도 관련되어 있는 건데 명시되지 않는 프로젝트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장에서 일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외부 변수에 의해서 새로운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원래 있었던 일들이 없어지기도 하는 건데 너무 나이브한 생각으로 이직을 하게 되면 저는 그 이직 과정은 좋은 이직 과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회사를 가든지 간에 결국 중요한 건 안녕하세요. 저는 우버 코리아에서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송진우라고 합니다. 저는 이전에 엑센추어라는 컨설팅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 그 이후에 MBA를 갔다가 삼성전자 유럽 총괄에서 일을 하고 그 이후에 맥킨지, KDB 인베스트먼트, 배민 그런 회사 등에서 일을 했습니다. 자주 옮기는 부분에 대한 시선 자체는 꽤 없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왜 이직을 하냐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의 성장이겠죠. 전반적으로 동일한 작업을 계속 반복한다든지 일 자체가 너무 편해지는 순간이라든지 저의 어떤 경쟁력이 좀 도태되는 그런 때라든지 주로 약간 한국에 있었던 대기업 조직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직의 부품처럼 느껴진다고 생각할 때 매일매일 출근해도 그다지 일이 재밌지가 않고 좀 그럴 때는 제가 좀 정체된다고 느꼈던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요즘 같은 급변하는 시대에 이직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직의 전략들을 좀 깊이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직을 활용할 수 있는 축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흔히 말하는 어떤 기능,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펑션이라고 하죠. 마케팅은 마케팅, 아니면 전략이면 전략 이런 식의 본인 고유의 펑션을 가지고 그 펑션에 대한 수요가 있는 회사를 이직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크게 산업의 전문가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IT 산업의 전문가라든지 건설업계의 어떤 전문가라든지 어떤 전문성을 활용해서 이직을 하는 이 두 가지 축을 잘 활용을 해서 이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소를 사람이 완벽하게 다 체크할 수는 없죠. 가장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첫 번째는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의 돈이 있다면 이 회사 주식을 사겠느냐.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이 회사에 투자한다는 건 그 회사의 미래가 밝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여기서 일을 할 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들이 많다는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그 좋은 시그널이기 때문에 내가 이 회사에 전 재산이 아니더라도 상당한 금액을 투자해도 크게 손해볼 것 같지 않아. 그 질문이 가장 좀 직관적일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투자할 때 그런 부분들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정말 저평가되어 있고 투자했었을 때 이 회사를 잘 만들어 가게 되면 향후에 얼마나 밸류업이 더 있을 것이냐. 커리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을 보내든지 간에 시간이라는 걸 보면 나의 자원인데 그 시간을 내가 이렇게 투자를 했었을 때 정말 좋은 아웃풋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회사에 있느냐, 그런 산업이 있느냐, 그리고 그런 직무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질문을 하면서 이직을 하는 게 현명한 이직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떤 회사를 가든지 간에 결국 중요한 건 기대 수준 관리인 것 같거든요. 초기에 본인의 역할에 대한 기대 수준을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그게 아마 90일 안에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헤드 오브 마케팅이다. 그럼 마케팅 헤드로서 생각하는 역할이 있는 거고 아니 위에 대표가 생각하는 역할이 또 따로 있는 거고 아니면 다른 유관부서에서 생각하는 역할들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야기를 하고 조율하지 않으면 나는 나의 방식대로 열심히 일을 했고 좋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게 100% 맞을 수는 없고요. 제가 좀 했던 부분들은 그런 이해관계자들의 기대 수준을 들어보면서 제가 좀 더 이렇게 변형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변형해서 맞추는 거고요. 대략 80% 수준은 기대 수준 관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 기대했던 거랑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랑 좀 핏했던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잘 맞춰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인터뷰하고 나서 채용됐을 때 이게 내 잡 디스크립션 상에 있는 역할인데 난 이건 안 할래요. 이건 내가 미리 노티받지 못한 부분이에요. 이건 나의 스코프이 아니에요 라고 쳐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제 워크스코프이 아니더라도 그 일이 제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프로젝트면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대 수준 관리할 때 이건 나의 스코프이 아니라고 쳐낼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어떤 성장 마인드셋과도 관련되어 있는 건데 명시되지 않는 프로젝트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장에서 일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외부 변수에 의해서 새로운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원래 있었던 일들이 없어지기도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뭐 제자리에 있는 사람이 실패했다, 업계 탑에 있는 사람이 성공했다라고 그런 잣대로는 좀 보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업계에 계속 계신 분들도 그 존재 자체가 굉장히 귀하고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탑에 계신 분들은 또 그 자리가 계속 오래 가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재 있는 모습으로 성공했다 아니면 실패했다라고 판단하는 건 근시안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장이 정체가 되어 있고 계속 한 자리에 머물러 계신 분들은 이런 질문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있는 자리에서 여전히 성장을 하고 있으면 저는 그거 자체로도 크게 나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 주위 친구들 중에서도 한 자리에 오래 있었는데도 사업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든지 어떤 리더십이라든지 조직 안에서 분명히 배우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게 본인한테 맞는 그런 직장이고 그런 롤이면 그 자리에 계속 계시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오해가 있는 건데 사람들이 성장이 정체됐다라고 꼭 이직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분명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조직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성장이라는 건 본인이 정의하고 본인이 만들어가기 나름인데 막연하게 이직하면 성장하겠다라는 너무 나이브한 생각으로 이직을 하게 되면 저는 그 이직 과정은 좋은 이직 과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과연 왜 일을 하냐라고 생각을 할 때 그 질문부터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일을 하는 게 꼭 우리가 뭐 빨리 승진하고 더 높은 연봉을 받고 그런 것보다는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일을 하는 부분이 더 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도 제가 하고 있는 일에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고 매일매일 출근이 좀 설레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회사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일들과 도전들이 제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같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을 성숙하고 발전되게 만드는 그런 좋은 느낌 때문에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처럼 어떤 리더십 자리에 있고 그런 결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똑같은 자리에 일을 하더라도 그거 자체로 내가 뭔가 발전을 한다든지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 저는 한 자리에 계시는 것도 크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표이긴 하지만 저는 별로 그렇게 왜 퇴사하냐 그렇게 물어보진 않아요. 회사와 그리고 본인 자아는 굉장히 거리를 두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저도 언제든지 회사를 떠날 수 있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언제든지 회사를 떠날 수 있고 좋아하는 산업에서 일을 하다가 성장하면 그냥 떠나는 게 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한번 이런 상상을 해봐요. 저도 출근할 때 사무실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누구나 그 회사에 어울리는 페르소나 가면을 쓰고 출근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자신조차도 집에서 저의 모습이랑 회사 출근할 때 우버 사업 총괄로서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지금 이 자리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사회적인 컨텍스트랑 직장에서 주어지는 역할에 따라서 이런 가면들을 써야 되는 건 직장인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문제는 누군가의 강요에서 너가 회사에 쓰는 페르소나가 너의 정체성이야 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가스라이팅인 거죠. 저 개인적으로 이런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게 어떤 직장이 어려운 일들 때문에 목숨을 끊으신 분들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픈데 만약에 그분이랑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다면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아니 그렇게 힘들고 그러면 속 시원하게 욕하고 나오시라고. 그렇게 욕하고 나오는 순간 그 가면이 벗겨지는 거거든요. 가끔 저도 오래된 친구를 만나보면 내가 중고등학교 때 알게 되었던 철없는 홍길동이 아니라 2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그 직장의 가면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가 회사의 가면을 집에 와서도 끼고 있는지를 점검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회사에서 강요된 게 아닌 그게 취미가 됐든 뭐가 됐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나한테 지속적으로 좀 보상을 해주면서 살자. 저 같은 경우는 달리기인데 제가 한국 우버 대표 총괄로서 달리는 건 아니잖아요. 순수하게 제 개인으로서 달리는 거고 뭔가 오늘은 어제보다 더 빨리 다녔다 그리고 더 멀리 달렸다는 그런 성장감이 제 자아상을 훨씬 더 건강하게 하고 에너지가 넘치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회사와 나와의 거리두기를 적당히 하게 되면서 내 본연 페르소나는 항상 간직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회사 일에 열심히 하는 건 좋긴 하지만
회사 일 열심히 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의 자아 정체성이 되면 굉장히 저는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